사이다 무비튼. 초등학교 때 나는 담임교사의 표적이 되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담임은 남자였고 이름은 왕진상이었다.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내가 왜 담임한테 미움을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매일 학교 가는 게 힘들고 괴로웠다. 수업 시간에 나만 유독 어려운 문제를 풀게 시켰고 당연히 틀린 대답을 말하면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벌을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더 자존심 상한 건 담임이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한테 멍청한 녀석이라고 했던 거였다. 나는 그 담임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느 날 반에서 모금한 돈을 반장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사건이 있었다. 다 같이 돈이 어디로 사라졌나 찾고 있었는데 담임이 갑자기 나를 훔친 사람으로 지목하더니 교단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리고 담임은 나한테 결백하면 옷 다 벗고 어디 한번 증명해봐 라고 했다. 담임의 탈의 명령에 놀란 나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초딩이던 나에게 담임이란 존재는 거부하기 힘들 만큼 어마어마한 존재였고 나는 울면서 옷을 벗었다. 달랑 팬티만 입고 주머니 하나하나까지 다 검사받았지만 돈이 나한테 있을 리가 없었다. 구야 당연했다. 난 그 돈을 훔치지 않았으니까. 초등학생이라곤 하지만 여자애들도 있는데 그런 망신을 당하다니.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담임은 자기 때문에 속옷 차림으로 발가벗겨진 나한테 사과하기는커녕 조롱하듯 웃었다. 실컷 웃은 담임은 나한테 그만 자리로 돌아가. 단지 그렇게 말했을 뿐 끝끝내 사과의 말은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잃어버렸다고 했던 돈은 반장 가방 구석에 끼어있는 게 발견됐다. 그날 이후 하루도 그날의 수치와 억울함을 잊은 날이 없이 어른이 된 나. 그 사건 이후 나는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등교를 할 수 없게 되고 말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못했다. 결국 중학교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진학하게 됐다. 아는 애들이 없는 곳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문제없이 진학했다. 초등학교 때의 흑역사는 아무도 몰랐고 대학교까지 평범하게 마친 나는 취직 후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왔다. 고향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추석이나 설에는 찾아갔지만 그 외에는 계속 떨어져 지냈다. 그리고 한 3년 후 아버지가 허리를 삐끗하셨는데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도 강조하셔서 할 수 없이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고향집에 한 달 정도 일정으로 내려왔다. 아버지는 편의점을 경영하고 계셨는데 나도 여기서 알바 경험이 있어서 여기 사정은 점장만큼 훤히 알고 있었다. 물론 회계장부 체크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받아서 처리했다. 일을 마치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곧 선거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 순간 무심코 본 후보자의 사진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다. 그건 분명히 초등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담임이었고 퇴직 후 선거 후보로 출마한 걸로 보였다. 소리 나는 곳을 보니 담임이 연설 중이었다.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고 말았는데 담임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좋은 얼굴로 인사 중이었다. 자기가 교사 시절에는 학생들한테 인기 최고였다. 자기 교실은 언제나 웃음이 넘치는 밝고 명랑한 분위기였다고 선전 중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역겨움이 요동쳤다. 저런 인간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심정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가게에 있으면 듣고 싶지 않아도 선거운동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몹시 거북했다. 아버지 몸이 걱정된 건 사실이지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다면 오지 않았을 거란 생각마저 들었다. 어느 날 담임의 선거운동 참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마침 알바생도 있었고 이러다 담임까지 들어오면 낭패다 싶어서 얼른 안으로 피했고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다 들려왔다. 듣자 하니 담임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강연회 같은 자리에서 인간 왕진상에 대해서 스피치를 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 인간의 인간성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고 그땐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떤 곳으로 배달을 가야 하는 일이 생겼다. 아버지는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배달을 해줬던 모양인데 그날도 배달이 있어서 내가 가게 됐다. 주문 내용은 음료수, 삼각김밥, 샌드위치, 그 외에 도시락, 주스 등 단체 주문이어서 매상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주소로 적힌 곳에 도착해보니 거기가 바로 담임의 강연회장이었다. 나는 1초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서둘러 회계 담당자를 찾았다. 그때였다. 이제 어쩔 거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식중독 때문에 병원에 누워있다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조금 있으면 제자 스피치 시간인데.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다. 스피치를 하려던 제자가 못 오게 됐단 얘긴 것 같은데 나랑은 관계없는 일. 마침 회계 담당자를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서 확인 중이었는데 어? 자네 한용기 맞지? 스카토 초등학교. 네? 네. 자네 마침 잘 왔네. 자네가 대타로 스피치 좀 해줘야겠어. 실은 오늘 스피치 해주기로 했던 친구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펑크가 났거든. 갑자기? 그리고 내가 왜 그 인간을 위해서? 그딴 인간에 대해서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내가 스피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인간에 대한 기억은 부당하게 괴롭힘 당하고 억울하고 분했던 기억뿐이다. 스피치라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순간 아니야, 이건 오히려 찬스 아닐까? 내가 그런 역발상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담임, 아니 후보자는 자기 선거 연설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스피치를 도와줄 제자를 만나러 대기실로 온 담임, 아니 후보자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빛이 새파랗게 변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왜냐면요, 원래 스피치를 하기로 되어 있던 제자가 식중독에 걸려서 결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급 투입됐어요. 그게 왜 하필 너냐고? 그러게 하필 저한테 부탁을 하네요.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셔서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기회에 후보님에 대해서 할 말도 있고요. 잠깐! 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스피치 안 해줘도 되니까 당장 돌아가! 담임은 필사적으로 나를 저지했다. 하긴 그럴만도 하지. 객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담임이 멘붕이 와서 쩔쩔매고 있을 때 선거 보좌관이 달려와서 스탠바이 시간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담임은 안 돼! 이 자식은 절대 안 돼! 네? 왜요? 제자분 맞으시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대타로 투입되는 거긴 하지만 자신 있다고 하시고 프로그램이 구멍나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얽힌 에피소드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를 단상에 오르게 했다. 이렇게 된 이상 나를 막으면 더 이상하게 보일 테고, 그렇다고 마이크를 잡게 할 수도 없고 담임은 멘붕엔 현타, 혼자서 난리부르스였다. 일단 단상에 오르자 객석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를 주목했고 박수로 맞이해줬다. 그에 응해 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먼저 후보자는 내가 초등학교 시절 담임교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른 최악의 기억들을 남김없이 폭로했다. 그러자 객석에선 소란이 일어났고 스태프들도 동요했다. 담임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스텝은 나한테 내려오라고 했지만 나는 이미 시작한 이상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내려가겠다고 했다. 객석에서는 힘내라며 여기저기서 나한테 응원을 보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담임을 향해 비난하는 성난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 후 담임의 신용도는 땅에 떨어졌고 선거 결과는 당연히 낙선이었다. 그게 다가 아니라 과거 교사로서 제자를 학대했던 일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담임은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담임의 집까지 사과해라, 해명해라, 거칠게 항의하러 모인 사람들로 들끓었다. 선거에 후보로 나올 정도였으니 이미 이 지역에선 얼굴이 다 알려졌다고 봐야 하고, 과거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자 집 밖을 나돌아다닐 수도 없게 된 담임은 야반도주하듯이 동네에서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다. 그날 스피치는 과거 내가 담임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커밍아웃한 셈이 되기도 했는데, 원래 귀향 목적은 아버지가 허리를 삐끗해서 일을 도우려 온 거였고, 한 달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자 그 동네 일은 먼 나라 일이 됐다.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은 당장 그 담임을 고소하자고 흥분하셨지만 오래전 일이고 이미 담임한테는 충분히 복수를 했으니 나로서는 이 정도에서 만족이다. 선거에서 낙선한 후 내가 했던 스피치 때문에 다시 교사로 복귀하는데도 지장이 생기자 지금은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곳에서 일당 알바를 하면서 허름한 아파트에서 죽은 듯이 살고 있다는 풍문이다. 혹여라도 자기 신분이 밝혀져서 SNS에 올라갈까봐 숨도 크게 못 쉬면서 말이다. 당신 참 꼴 좋다. 초등학교 때 담임한테 당했던 일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통쾌하게 복수를 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